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2024년 9월 1일 드디어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연차만 잘 맞추시면 근 일주일, 근 10일까지 쉴 수 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자영업 하는 입장에서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럴수록 오늘도 부동산 뉴스로 다시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부동산 제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전 청약 이야기인데 요거 간단하게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갭 투자 부분해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상권이야 이거는 지금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지금 그렇게 막 상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상권 분석 임장하는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네. 상기 신도시 며칠 전에 또 이야기 드렸고 집값 이런 이야기들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네, 다음 페이지 본다 하면 네, 며칠 전에 설명드렸던 장기 임대주택 이런 이야기들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다. 똘똘한 채 특별히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뭐, 자 바로 제가 그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 좀 이렇게 미리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청약하면은 보통 이제 사전 청약이 있고 일반 이제 청약이 있거든요. 일반 청약으로 이제 보시면 이게 본 청약이라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그냥 청약입니다. 청약 홈에 가면은 보통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면 인허가 하고 보통 착공되고 이제 분양 시점에 일반 청약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청약하고 나면 내가 어디 분양 받았다. 그 아파트를 이제 거의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사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아시는 본 청약, 일반 청약이에요. 근데 이제 사전 청약은 뭐냐면은 보통 인허가 전에 보통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 이제 측량도 하고 뭐도 하고 토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경계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건축 설계를 맡기고 설계가 나오고 도면 나오고 하면은 이제 그걸 관할 안청에 이제 넣는다고요. 그러면 승인이 이제 사전 승인이 이런 식으로 지어질 거다 이런 걸 사전 승인하고 그 다음 이제 심의 건축 심의나 한 다음에 인허가가 나오는데 이 사전 승인이 날 때쯤 되면은 어떤 식으로 물량을 공급할 건지 대략적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청약을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금 없이 그냥 내가 편하게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우선은 선점을 하는 거예요. 일반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청약 본 청약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통해 가지고 계약금이나 이제 서로 그런 중도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업 진행에 대한 대금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전 청약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편하죠. 당장 이제 계약금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추후에 이제 일반 분양가보다는 싸다는 금액으로 우선은 나오기 때문에 보통 한 1년에서 3년 정도 먼저 이제 청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사전 청약할 때의 분양가는 이제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죠. 예, 그래서 이제 사전 청약을 했는데 지금 막 뉴스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전 청약을 했지만 이제 본 청약할 때 분양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양가가 달라지면 결국은 돈을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업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시행해서 신탁하고 시공사들이 이 금액으로 못 짓겠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지금은 포기하는 게 많지만 일반적으로 뭐냐면 입주 지연이나 이제 그 진행 단계가 아주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사전 청약하고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준공되고 입주가 돼야 되는데 늦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전 청약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 책임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결국 사업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추후에 이제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청약 이제 본 청약은 크게 잘 아시는 그냥 선분양 소위 말해서 그냥 이제 착공할 때쯤 이제 분양을 바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청약 홈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것들이 선분양 소위 말해서 일반 청약 이렇게 선분양이죠. 이제 착공 직전에 이제 한다고 해서 착공 직전에 착공과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입주하실 분들의 뭐 조합원들의 뭐 대금도 있겠지만 입주자들의 계약금이나 이제 중도금 같은 거를 이제 사업 초기에 PF 대출을 일으키지만 그거를 뭐 어느 정도 상환하거나 이제 초기 자금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그 추후에 분양가를 미리 책정을 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뭐 추가 분담금 이야기는 그 전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 분담금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제 좀 미리 좀 저렴하게 이제 살 수 있다는 그런 약간의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공이나 뭐 나중에 뭐 막 사전 사검할 때 사전 점검할 때 보면 하면은 뭐 이 금액을 소위 말해서 이제 건축비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하청해주고 하청을 주고 제가 며칠 전 뉴스 그 설명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평당가를 낮추려고 하면 결국 하청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면 뭐 이제 마감이나 시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할 가능성도 있고 날림 공사죠. 그러니까 날림 공사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이제 실제 계약 도면이나 뭐 해주기로 했던 이런 부분들이 표현을 하자면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서에 이런 것들이나 근데 그 계약서를 보면 밑에 아주 작은 글로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뭐 고지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아주 뭐 포인트 한 2포인트 되는 그 글씨까지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야 뭐 투자자고 중개사 입장이니까 그런 걸 다 체크를 하지만 일반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가 계약할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들과 이제 달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고 또 일부 이제 그 분담금 때문에 이제 특히 조합 측이나 이런 거와 이제 뭐 소송이 걸리고 해서 준공하고 입주 때 이제 막아버린다고요. 소위 말해서 추가 분담금이나 공사비를 좀 더 안 주면 못 들어가게 이제 막아버리거나 때로는 이제 그 뭐 정말 시공이 잘못되고 안 해가지고 이제 인허가가 이제 반려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허가 이제 준공해가지고 그게 좀 반려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들이 많아요. 추후에 다시 이제 심의받고 인허가 받으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후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냐면은 착공을 먼저 합니다. 이제 건물을 지어 올려요. 그러니까 뚝딱뚝딱 지어 올립니다. 그러면 한 60에서 80% 어느 정도 지어지고 나면은 이제 그 일반 선분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가보셨을 거예요. 모델하우스 아주 큰 뭐 공터나 뭐 철골 구조 이렇게 해서 모델하우스 뭐 구경 오세요 막 이렇게 팜플렛도 돌리고 하잖아. 그래 거기 가보면은 막 뭐 잘생기고 이쁜 직원들 나와서 하고 뭐 전문가분들 해서 막 설명해주고 동영상 틀어놓고 막 해서 뭐 여러 가지 막 설치가 돼 있고 하니까 뭐 사람이 이제 혹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지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계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후분양은 뭐냐면 모델하우스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준공하는 걸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보통 공정이 한 60에서 한 80? 예, 보통 한 60 지나면은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부실 시공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공사가 이제 지연되거나 중단할 수 있거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푸시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주하시는 뭐 조합원들이나 입주 예정자분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뭐 그 부산에 본다 하면 이제 대형 서밋을 본다 하면 보통 후분양을 좋아하는 게 워낙 그 선분양 때 부실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많다 하니까 오히려 이제 여유가 좀 있고 뭐 작은 플랜이 되신다 하는 분들은 후분양을 하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분양할 때 이제 분양가가 책정되는 거나 마찬가지 때문에 뭐 건설 자재 인건비 이런 것들 다 반영해서 분양가에 들어가서 분양가가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분양가가 비싸지고 또 건설비를 이제 그 소위 말해서 PF를 보통 대부분을 선분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 중도금을 받아서 이제 일부 끄고 자금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모든 비용들을 웬만하면 금융기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주단들이 뭐 그 싸게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실 이자비나 이런 것들 보고 하면은 뭐 그리고 또 그 일부를 그 건설사나 뭐 신탁뿐만 아니고 건설 시공사나 자기들 이제 신용 등급을 그걸 하고 뭐 시공능력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담보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해서 등급이 높은 괜찮은 데는 모르겠지만 좀 등급이 낮거나 아니면 뭐 채무나 이제 뭐 어음이 이렇게 좀 맞물려 있는 사업이 좀 맞물려 있어 가지고 돈이 안 드는 건설사는 정말 이제 좀 휘청휘청하거든요. 예, 공사가 빨리빨리 안 됐을 때 대금을 줘야 아마 사실 하청도 대금을 줘야 되는데 모든 부분을 사실 은행 대출과 이제 건설사가 나다 보니까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이제 미분양이나 이제 뭐 분양이 잘 안 되면 빨리 이제 돈을 회수해서 갚아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이제 후분양은 사실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죠. 그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전 청약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기사도 나오고 일반 청약, 본 청약할 때 선분양도 있지만 뭐 안 좋은 저 부실 시공이다 뭐다 뭐 들어가서 사전 점검하니까 뭐 안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고 후분양 하니까 뭐 공사 대금이다 그 뭐 휘청휘청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뭐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에 이제 청약 관련해서 제가 뭐 프로젝트별 뭐 영상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사전 청약도 있고 일반 청약도 있고 선분양 후분양력도 있다. 다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 뉴스가 또 뭐 나가냐면 그 며칠 전 대출 규제로 뭐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죠. 뭐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은행들마다 이제 뭐 9월 2일, 9월 5일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막는다는 말은 갭 투자를 활용을 못하겠다. 그리고 모든 돈을 뭐 임대인이 이제 다 확인을 하고 뭐 자금 플랜을 세우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대출 안 하는 임차인을 맞춰 넣어라. 결국엔 이제 이런 대출 규제 부분으로 인해서 자금 플랜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선순환이 안 되는 거겠죠. 일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는 이제 조금 수면 밑으로 움직임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뭐 가시적인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짧게 이제 표시가 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금리 인하가 이미 시사되었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틈새들이 뭐냐면은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고 거기에 의존할 수 있는 그 중산층, 뭐 서민층, 아예 이제 저소득층인데 이제 일부분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 대출이 문제가 있고 실수요자들이 불편함도 있고 그분들도 또 틈새를 찾아서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뭐 금액대 뭐 10억대, 20억대 이분들만 틈새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저 그 가격대가 뭐 한 5억 밑으로도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인구가 그만큼 많고 각각의 뭐 서울도 이제 저는 뭐 지방이 이제 박스권이를 했지만 서울도 물론 박스권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모든 걸 일으키는 거는 이제 박스권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중상급지 이런 데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하고 그런 분위기는 다른데 대출 규제 때문에 일부 이제 그분들이 뭐 전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틈새로 이제 좀 빠져나가는 중산층 서민층들도 그렇게 되고 또 이 부담보 증여 갭 투자 이런 것들 그 법에 대한 그 사실 조금 규제나 이제 법에 대한 이제 틈새들이 있습니다. 뭐 물건에 대한 틈새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다 하면은 사실은 조금 여유가 되시는 집안 어른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이제 뭐 대출이나 이제 전세를 맞춰서 소위 갭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채무로 해서 이제 자녀분들한테 뭐 손자 손녀들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 소위 말해서 이제 빚을 함께 떠넘기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사실 상속보다 그리고 이제 선증여보다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또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사실 대출을 막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틀어막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 기사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청약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조금씩 드러날 건데 이거는 결국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서울 경기와 서울 경기 인천까지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랑 이제 지방들 지금 지방에 이제 큰 손분들이 서울로 이제 올라갔지만 이게 좀 돌고 돌면은 이제 부산에 내려올 타이밍이 금리 인하 시점에 내려올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돈이
자금이 유동되는 좀 풀리는 자금의 순환이 되는 시점에 이제 내려올 건지 자금 풀에 따라서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일부는 좀 내려오셨고요. 사실은 역세권에 외진 투자자 특히 해운대나 특히 뭐 마린 쪽도 그렇고 뭐 해수남 쪽으로 그 동래나 연제 같은 경우는 뭐 외진 투자도 있겠지만 외진 투자보다는 사실 그 주변에 이제 뭐 그 주변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좀 작은 플랜 되시는 분들을 싹 다 지금 그 신축 아파트로 모으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히 레이 카운티나 이제 연지나 이쪽이나 특히 사직이나 이쪽 다 그런 식이고 그분들이 이제 뭐 학교나 교통이나 뭐 그다음 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선순환 도는 거고 해수남 쪽으로는 뭐 실거주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거기는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비율을 본다면 외진 투자도 많습니다. 특히 서울도 많고 외국인도 많고요. 그래서 뭐 무조건 거래가 안 되고 뭐 박스권이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걸 이제 좀 아시고 금리 인하 시점이나 이제 자금 플랜 시점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시고 9월 1일은 간단하게 오늘 한번 뉴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